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원래는 중간고사를 마치고 나서 현대사를 공부를 해야 하는데 조금 어려운 시기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 같이 점검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현대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930, 40년대 민족운동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해요. 특히나 국외의 활동들이 조금 복잡해서 이 부분 한 번 더 복습하고 우리 이미 했어요. 네, 온라인 수업 때, 아니 오프라인 때 했는데 한 번 더 온라인 수업으로 정리하고 영상을 계속 올려놓을 테니까 충분히 복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대사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930, 40년대 민족운동을 공부할 때는요. 보다시피 조금 복잡하죠. 네, 여러 단체들이 여러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분화하기도 하고 통합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보도록 할게요. 민족운동은 1930, 40년대에는 국외에서밖에 없었어요. 왜? 1930, 40년대 국내에서는 말살 통치로 인해서 더 이상 어떠한 활동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만주와 중국 본토 지역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연관 지어야 될 것은 바로 20년대 말의 상황이었어요. 20년대 말에 우리가 한번 끊었죠. 그리고 30, 40년대 일제 통치 공부하고 또 지금 연결해서 공부하는 건데요. 봅시다. 우리가 만주 지역에서 1920년대 말에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돌이켜보면요. 일단은 삼부통합운동을 했었고요. 길림 쪽에 있던 의열단이 상해 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 이후에 30, 40년대에는 무엇을 했는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년대 말 만주 지역에서는 혁신의회와 국민부라고 하는 단체들이 있었어요. 하나로 통합되지 못했죠. 혁신의회는 조금은 민족주의, 국민부는 조금은 사회주의 계열이 많았는데요. 이 둘이 끝끝내 이념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31년에 어떤 사건이 터지느냐? 일본이 이제는 경제공황이라고 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선뿐만이 아니라 중국 지역으로 진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만주사변이었어요. 그래서 만주를 점령한 뒤에 만주국이라고 하는 이상한 나라를 만들어요. 그리고 중국 본토를 때리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뭔가 중국 사람들은 위기를 느끼기 시작을 하겠죠. 아, 이놈들이 조선뿐만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점령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직감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조선인들과 함께 연합해서 일본과 싸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중연합작전이라고 해요. 아마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전까지는 뭐 간단한 전투의 형식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뭔가 군대를 만들어서 이 군대가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각각의 이 단체들이 그래서 새롭게 개편이 돼요. 혁신의회는 한국독립당 그리고 산하부대로 한국독립군이라고 하는 부대를 만들게 되고요. 사령관으로 지청천 혹은 이청천이라는 인물, 이 인물이 사령관으로 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부는 조선혁명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고 산하부대로 조선혁명군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게 되고요. 사령관으로는 양세봉이라는 인물이 활약을 합니다. 이 두 부대도 함께 막 전투를 한 건 아니고요. 각각 따로 중국군과 중국의용군, 중국호로군 이렇게 따로 연합을 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5, 6차례 승리를 해요. 뭐 쌍성보, 대전자령 이런 곳에서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일제의 보복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만주 지역에 있던 독립군들이 일부는 남고요. 일부는 이쪽 중국 본토 지역, 우리가 관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관내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새로운 뭔가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끊으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내로 이동하는 부류가 있었고 잔류하는 세력들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자, 먼저 이 남아있던 세력들은 나중에 30년대 중반에 동북 항일연군이라고 하는 걸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게릴라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게릴라라고 하면은 갑작스럽게, 그렇죠? 우리 게릴라 콘서트 하면은 어떤 사전 공지나 이런 거 없이 갑자기 한 걸 의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말하는 이 게릴라 작전, 게릴라 전투도 선전포고나 이런 거 없이 그 지형을 활용을 해서 매복을 한 상태에서 기습 공격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전개를 했습니다. 왜? 전력이 약하니까 좀 더 유리하게
지형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점을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 일제히에 대륙 진출 혹은 뭐 조선의 침략 이런 것들을 막아내겠다 이런 거였겠죠. 네, 그래서 동북항일연구는 이런 활동들을 하더라. 자, 여기서 활약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나중에 북한 정권을 만드는 김일성이라는 인물이에요. 사실은 이 내용들을 어떤 교과서에서는 다루기도 하고 또 어떤 정권에서는 이 내용을 빼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달리 해왔었어요. 네, 이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시기에 따라 그리고 어떤 누가 집필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 왔는데요. 사실은 네, 역사에는 이념이 없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색깔도 없어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우리 민족의 활동이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배우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과서에는 없지만 저때 당시에 저 인물들이 활약을 했구나라는 정도까지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북항일연구원에 소속이 되어 있던 인물들은 40년대까지 계속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해방된 이후에 북한 정권의 수립에 합류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혁신의회와 국민부라고 하는 조직들이 변화되어 오면서 활약을 했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한번 끊고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